저는 처음에 제가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면 아이들 영어 실력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큰 착각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영,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저 혼자 떠들고 있어.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10개를 떠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너네들 머릿속에 남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았죠. 네. 그걸 크게 깨닫고 나서, 아, 영어는 아이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교실에서 주인공들은 너가 아니라, 이성엽이라는 사람 너가 아니라 아이들인 거야. 그 아이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는 티칭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닌 거예요. 물론 티칭이 필요합니다. 근데 티칭과 코칭은 10% 티칭, 코칭은 90%. 네. 아이들이 제가 주인공이 되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업의 주인공은 아이들인 겁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예전에는 90%를 티칭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하면 저는 티칭을 5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45분은 코칭인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영어를 써보고 말해보고 그 훈련을 하는 것이 45분의 시간을 줘야 되더라고요. 제 역할은 아이들보다 딱 한 발자국 먼저 앞서 나가서 아이들이 제가 간 길을 따라오기를 기다려주는 거,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 그게 제 역할인 거예요. 오다가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거 다 지켜봐주고 다음번엔 더 잘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물론 자연스러운 습득이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EFL이라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죠. 영어를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없이는, 티칭이 없는 자연스러운 습득은 힘듭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티칭은 10%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스토리 그래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티칭과 코칭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티칭은 영상 보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은 러닝 타임이 5분 내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분, 50분 수업하면 딱 5분만 티칭하면 된다고요. 교재 구성은 따라 읽기, 영어로 말해보기, 전체 따라 읽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보시면 약간 수동적인 학습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티칭이다 보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최선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45분의 코칭이에요. 이 영상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아니라. 자, 코칭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기초, 응용, 심화라는 3단계를 꼭 따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기초는 그 강의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아이들이 이해하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예요. 스토리 그래머가 전체 9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총 2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강의 하나하나에 단어 리스트가 있고 문장은 항상 10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 항상 10개예요. 그 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만 점검하는 게 기초예요. 그 다음에 기초가 체크가 끝나면 응용으로 넘어가겠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별표 색깔도 다르잖아요. 문장 구조는 유지를 하되 단어만 대체를 합니다. 그 단어는 역시나 그 강의에서 나왔던 단어들로만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잠깐 제가 샘플 수업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 따라오세요. 그냥 심화입니다. 응용까지 끝났어. 그럼 심화까지 가는 거죠. 이제는 문장 구조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거죠. 긍정문이었다면 부정문으로 또는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도 그 강의 이전 강의에서 나왔던 단어들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는 90강까지 진행을 하면서 서서히 심화의 내용을 분량을 늘려가는 게 맞아요. 맨 처음에 1강을 한다면 파이낸스 끝나고 이제 첫 강인데 심화까지 갈 수가 없죠. 그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자, 이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핑퐁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댓글에다 핑퐁이라는 말을 써놓으셨는데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데
엄마는 한국말로 아이는 영어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예요. 핑퐁 핑퐁 하는 게 내가 한국말로 던지면 나는 나의 아빠를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 대화를 주고받는 이 형식이 딱 핑퐁인 거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핑퐁이라고 쓸게요. 자, 강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I love my dad, I love my mom, my dad loves me, my mom loves me, I love my sister 이렇게 있죠. 제가 아까 티칭은 강의 영상 플러스 알파라고 설명드렸죠. 그 알파가 이겁니다. 똑같이 좋아한다는데 왜 like와 likes지? 왜 love, loves 두 개가 다른 거지? 차이는 뭐죠? 사람이 한 명이면 likes가 되는 거고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lik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y mom 그러면 우리 엄마는 항상 한 명이에요. 우리 엄마가 두 명, 세 명 있었던 적은 절대로 없어. 아이들이 막 놀래요. 그죠? my mom like로 가면 제가 놀리거든요. 엄마가 큰엄마, 작은엄마, 엄마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 한 명이에요. 네가 my mom like라고 하길래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한 명일 때 likes입니다. 그래서 my dad 한 명, likes, my mom 한 명이죠. 그죠? 여기서 이외에는 달랑 두 개밖에 없어요. I하고 you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달랑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용어를 쓰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일부러 쓰지 않아요. 왜 써야 돼요? 이런 용어를. 아이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개념은.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사람이 한 명이라면 likes야. 두 명 이상이라면 my mom and I 그러면 엄마와 나 두 명이니까 like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하다가 제가 막 장난도 쳐요. My shoes is 그러면 너 신발 한 짝만 오늘 신고 왔네? 아닌데? 이러면 아이들이 막 눈치를 채요. 신발 두 짝이니까 그러면 are 돼야 되겠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likes와 like의 차이는 is와 are의 차이는 둘 다 한 명, 한 개 할 때는 다 s로 끝나잖아요. 그 원칙만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외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I하고 you. 그죠? 그게 티칭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 티칭인 겁니다. 자, 이제 기초 단계예요. 그대로 묻는 겁니다. 나는 나의 아빠를 사랑해.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My dad loves me.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10개의 문장을 다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 3개 정도만 찍어서 무작위로 물어보면 감이 와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학습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 정도만 체크하는 게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에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은 없어요. 대신 my mom이 등장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문장 구조는 유지를 하되 그 강의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건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화입니다. 그의 친구는 나를 사랑해라는데 그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게다가 이게 1강이니까 심화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겠죠. 1강이 첫 번째니까 파란스 끝나고 첫 번째 강의니까 심화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 45분 내내 기초 응용 심화를 다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인 속도가 조금 느린 아이들은 그냥 기본만 하고 기초만 하고 그날 수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 수업을 좀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어릴 때 학원에 와서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만 하고 끝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기초 응용까지도 잘 와. 어떤 아이들은 수업 몇 번 하는데 심화까지도 막 와요.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는 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좀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밥 한 공기를 세 그릇씩 막 먹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아이들 무럭무럭 크라고 빨리빨리 크라고 밥 많이 먹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영어 학습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이 꾸준하게 증가했으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습의 양을 늘리는 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배운 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득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고요.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코칭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보다 딱 한 발자국만 먼저 앞서 나가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걸 지켜가는 겁니다. 자, 교수법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맞아,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했지. 파이낸스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끝날 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고정할 때 그냥 1강부터 90강까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제가 해결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교수법 쓰는 건가?
청화법이라는 교수법을 제가 초등학교 저학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말하는 거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기가 돼야 그 다음에 쓰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에서는 저는 아예 리딩 교재를 쓰지도 않아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리딩을 한 겁니까? 예, 그죠? 그리고 자동화라는 건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왜 my mom likes가 되는 거지? 왜 my mom like가 아닌 거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와야 돼. 한 명이잖아, 엄마. 그러니까 나이스지. 그거 말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죠. 저 물건 한 개잖아. 그럼 이지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몇 분이 스토리 그래머 교재를 궁금해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자료를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스토리 그래머라는 교재를 만들었는지 기획 의도를, 제작 의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고 제 의도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교재를 그냥 받아보시면 야, 이거 그냥 평범한 시중에 나오는 그냥 교재인데 뭐가 특별한 거지? 이 사람이 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칭이라는 부분은 교재에 없거든요.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아이들이 학습을 위한, 티칭을 위한 재료만 있을 뿐이에요. 그 재료에 여러분들이 코칭이라는 노하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코칭이라는 것이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기초, 응용, 심화라는 세 단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한 번만 개념을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재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이 생겨서 자료를 보내드리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